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그치자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더위와 기습적인 소나기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날짜를 숙지하지 않고 방문하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인간 유래 췌장암 오가노이드를 대상으로 췌장암 가짜 내성의 실체를 규명한 전 임상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잼시타빈의 약효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암세포 주변의 방어벽 때문에 약물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췌장암에서 가짜 내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자 서울시가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르신, 거리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포함한 돌봄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외 작업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휴게 공간 마련, 공사장 살수량 증대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호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가 그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찜통 더위까지 덮치면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물에 젖은 물건과 망가진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사흘 동안 많게는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호남 지역.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저 무릎 정도 찼을 때까지는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물이 이제 막 양쪽에서 다 몸 이렇게 몰려드니까 일단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갔죠. 무시무시한 폭우에 특히 하천 인근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줄줄이 침수됐고 차량도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을 앞 하천입니다. 비가 내리던 당시 하천에 물이 범람하면서 제방을 타고 마을 안쪽까지 물이 들어찬 겁니다. 5년 전에도 이 일대에서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순환교를 공사를 했어요. 저도 봤고. 근데 공사했다 해서 안심했는데 이렇게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폭우가 거친 뒤 곧장 폭염이 닥치면서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언제 장대비가 내렸냐는 듯 하루 만에 광주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힘겹게 삶의 터전을 다시 정비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축산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가 축구장 4만 개에 해당하는 28,491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작물은 벼가 25,065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논콩이 2,050헥타르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가 집중된 충남이 16,710헥타르 침수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전남 7,612헥타르, 경남 3,731헥타르로 이 세 개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가축은 현재까지 닭 142만 9천 마리, 오리 13만 9천 마리, 돼지 855마리, 소 678마리 등 약 157만 마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 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3,131대, 추정 손해액은 296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개월 동안의 피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 한 정유업체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추락 사망 사고를 막고 폭염 속 건강까지 챙기는 특별한 지원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2m가 훌쩍 넘는 컨테이너 지붕에서 조끼를 입은 마네킹을 떨어뜨립니다.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조끼가 팽창하고 큰 충격 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비슷한 원리로 사람이었다면 생명을 구하고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는 형태의 에어백으로서 추락이 감지되면 순간적으로 에어백을 팽창을 시켜서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해서 중대재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떨어짐 사고는 227명,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떨어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정유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스마트 에어백 조끼를 지급합니다. 가벼운 무게에다가 안전장비를 착용했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줄 수 있어 능률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업자분들의 심리적으로 그 안정감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차고 있는 그 상태가 효과는 이제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시원하고 편히 쉬도록 이동형 휴게시설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열 차단 도색과 냉방 시설까지 갖춰 현장 노동자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협력업체 상생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환이고 저희가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년 연속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협력업체와의 동방성장을 위한 이런 노력이 노동자들의 귀한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후위기로 우리나라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작물도 아열대 작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갛게 익은 애플망고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당도를 재보니 18브릭스에 육박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지난 2023년 애플망고 재배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0.3헥타르 규모의 750그루를 화분 형태로 심었고 올해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소득 작물인 애플망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첫 해에 이렇게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은 애플망고의 결실을 보게 되어 또 다른 농장에 들어서니 열대 지방에 온 것처럼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2017년부터 바나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태풍 피해도 입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5,000그루 넘게 재배합니다. 해마다 유기인증 바나나 160톤을 수확하며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겨울철 난방비도 해마다 줄어 기후 변화를 실감합니다. 해마다 겨울에 난방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체감이 됩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에 산청군은 아열대, 열대 작물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레몬과 망감류, 블루베리 등 열대 아열대 작목 실증 시험 재배를 추진합니다. 다양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실증 실험 재배를 통해 우수한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농촌의 재배 작목 지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온 역사적인 관측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의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현대 기후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찰스 킬링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를 측정 지점으로 선택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료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마치 지구가 숨을 쉬듯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최초로 입증한 자료였습니다. 지금도 킬링 곡선에 기초한 예측 모델은 기후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67년 만에 완전히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킬링 곡선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NN은 기후변화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큰 반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우나로아뿐 아니라 다른 기후변화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미 1,000명 가까이 해고된 해양대기청에선 추가로 정규직 2,0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Disarming climate information websites, they are defunding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y're closing research centers. It's like plunging America back into a kind of climate Middle Ages. 킬린 박사가 측정을 시작한 67년 전 313 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424 p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 평균 농도는 처음으로 430 ppm을 넘어섰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현대 ADM은 모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개발 중인 암 병용 치료제 페니트리움에서 가짜 내성 극복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ADM은 전 임상 결과 발표회에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험으로 페니트리움의 췌장암 치료 기전과 효과가 입증됐고 폐암과 유방암 등 난치성 고형암에 대한 병용 치료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험은 환자에게서 유래된 암세포와 암 주변 조직을 실험실에서 3차원으로 배양해 실험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오가노이드 시험에서 암 연관 섬유 아세포의 보호 장벽을 제거하는 효과를 지닌 페니트리움과 췌장암 표준 항암제인 잼시타빈을 함께 투여하자 암세포 생존율이 0%에 수렴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잼시타빈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암 연관 섬유 아세포가 존재하면 암세포 생존율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잼시타빈의 약효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암세포 주변의 방어벽 때문에 약물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췌장암에서 가짜 내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내성은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로 인한 약물 내성이 아니라 암세포의 방어벽 때문에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채용 한파 속 기업 채용 계획도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올해 청년 구직자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화려한 스펙보다 작아도 직무 관련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현장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채용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기업 채용 박람회. 예비 입사 지원자들은 원하는 기업의 현직 선배들에게 궁금했던 직무 설명을 듣습니다. 마케팅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쓰는 팀이에요. 유례없는 취업 한파 속 절박한 지원자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각종 이력을 뜻하는 스펙 수집을 뽑았습니다. 중고 신입 이런 얘기들도 많고 어떤 신입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필해야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이제 경험들을 할 창구들이 일단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60.8%로 202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을 쌓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펙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쟁 같은 취업 과정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배들은 직무와 상관없는 화려한 스펙보다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백화점 부문이다 보니까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을 했던 거를 어필을 했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제가 매니저님들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능력 같은 거를 관련 업무 이력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원하는 핵심 경험을 이해하고 시도했다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고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기소개서에 녹인다거나 그런 화면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만약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한 기업에 대한 애정과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녹여낸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편의점에 가서 저희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까지 보고 4시간 정도 보고 트렌드까지 파악해온 지원자가 있었는데 현직자들은 이력서에 담긴 많은 자격증보다 직무를 미리 경험한 흔적과 진정성이 훨씬 눈에 띈다고 말합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취업 시장, 지원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바를 먼저 읽고 작은 경험이라도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본격화한 건설업 위기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가 1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외환 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 27만 4천 명이 줄어든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특히 5년 만에 20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국내 총생산의 15%에 달하는 건설업의 어려움이 우리 경제를 옥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이 신청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 접속이 집중되면서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 체크카드, 은행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소비 쿠폰 생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은 쓸 수 없고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즉 100% 직영인 스타벅스 매장은 안 되지만 CU나 다이소, 치킨집 등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이 가맹점 여부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매장에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임대로 입점한 음식점이나 안경점, 키즈카페 등은 예외입니다. 또 올해 개업한 매장이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음식값, 약값, 진료비 등으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배달앱 사용도 기본적으로 불가하지만 배달의 민족에 있는 만나서 결제 기능 등을 쓰면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헷갈릴 땐 매장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이 한국 상품의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급성장 중인 K푸드의 북미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K푸드 기업들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수출로 관세 장벽 돌파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치킨과 음료를 익숙하게 즐기는 뉴요커들. It's really good. It's always like really crunchy and full of different flavors, like honey garlic and soy garlic. So always a good choice. 이제 미국 어디에서나 한국 음식이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I think it's becoming a lot more popular. Like I noticed a lot more restaurants opening like Korean authentic type style food, and I really like it. K컬처 붐을 타고 미국으로 K푸드 상품뿐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작년 기준 매출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했고요. 미국 내 매장은 250여 개를 운영 중에 있고 오픈 준비 중인 매장이 100여 곳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만큼 대미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상반기 1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사이 24.3% 급등세를 보였던 K푸드의 북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구조를 관세의 표적이 되는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로 다각화하는 경상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맛과 향과 그리고 영양을 K푸드의 상징을 우리가 알리는 방법은 국가적인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좀 뒷받침해주면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고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가 미국에서 로열티나 운영 수익 등 서비스 수출을 늘리려면 글로벌 표준화 메뉴를 개발하고 가맹 수수료와 운영 교육, 재료 유통 수익 등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요즘 달리기와 함께 맨발 걷기도 유행인데요. 전남 완도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에 맞춰서 전국 맨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리온이 많이 나오기로 이름난 전남 완도의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고운 모래의 우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도 들린다는 해변에 맨발 걷기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더 놀라운 건 황토길이었습니다. 소나무 숲과 황토길을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다음에 꼭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해양치유의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완도에서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전국 맨발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완도에서는 세계 슬로우시티 연맹 시장 총회도 열려 해조류 등을 활용한 갖가지 체험이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해양치유 자원과 맨발 걷기를 연계해서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진짜 치유길을 알리고자 이번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양은 그린 카본의 육지보다 블루 카본의 바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완도가 그만큼 기후 변화 시대에 경쟁력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도가 더 해양치유뿐만 아니라 걷기로도 전국 제1의 명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양치유에서 나아가 산림과 농업치유 등 치유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인공지능 분야 유학생과 연구생을 파견하고 있다는 김일성 종합대학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대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 부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제재 항목으로 돼 있어 국제적 협력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생활 영역에서 음성 인식이나 기계 번역 기술은 이미 대중화했다며 김일성대 연구소에서 개발한 번역 프로그램 룡마를 소개했고 지금은 생성형 AI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이와 함께 평양의 약국에 의료봉사 지원 AI 로봇가 도입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이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틱톡의 미국 사업에 투자하려는 컨소시엄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지난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블랙스톤의 철수는 미중 무역 협상의 중심에 놓이게 된 틱톡 거래가 여러 차례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서비스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접속자가 몰리고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이 헷갈려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혼선과는 별개로 이번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끄고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